일단 좀 달려볼게요. 이게 2000cc 엔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뒤에서 당겨주는 느낌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 뭐 팝콘 터진다고 하는 이 사운드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제가 이거 좀 거짓말 쬐끔 보태가지고 8기통 정도 타는 느낌이 좀 나요. 뒤로 꺾어지는 이 느낌 자체가 일반 3000cc의 파워는 아니고 한 8기통? 거의 뭐 M3 정도, 예전에 E92 M3 정도의 느낌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이, 팝콘 터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뭐 그냥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종은 CLS45AMG S 플러스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00cc 엔진 중에 가장 좋은 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고 출력은 421마력, 최대 토크는 51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21마력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차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차의 엔진이 2000cc 4기통 엔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상당한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현존하는 2000cc 차량 중에 이 정도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는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베이스의 4륜으로 되어 있는 포매트 기능을 지금 집어넣기 때문에, 보통 2000cc 엔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미니의 존 쿠퍼웍스에서 나온 차량이 대부분 한 최고 출력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한 300마력까지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300마력 이상 넘어가는 차들은 이 효율 밸런스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더 고성능의 그런 고출력을 내기는 조금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N9을 여러분에게 리뷰할 예정인데, N9 같은 경우에도 2500cc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290마력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륜구동이었다면 차를 좀 더 고성능의 퍼포먼스로 낼 수 있었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베이스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출력을 내긴 어렵지만, 이 차를 이제 4륜구동 세팅함으로써 고성능의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멀티빔 LED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멀티빔 LED 같은 경우에는 80개의 LED의 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거는 매트릭스 L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야간 조명 광도에 따라 가지고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세대 벤츠에 가장 많이 장착하는 모델이고요. 앞으로 출시될 신형 S클래스에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 LED보다는 약간은 떨어지는 LED이긴 하지만, 현존하는 LED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그런 LED 조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상향등 쪽에 이쪽 꺾어진 거 하나, 하향등 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고급 버전 라인에서 추구하고 있는 데일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대형 인테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공기 플로우도 상당히 좀 잘 들어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방열판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AMG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전 차는 그릴 같은 부분, 이전에 판매했던 CLA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되어 있는 가로형 그런 라디에이터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세대 나온 AMG 45 S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BMW하고 비슷하게 세로 형식으로 떨어지는 그릴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역동적이고, 이전에 판매했던 벤츠의 이런 AMG 모델하고 좀 구별되는 그런 디자인의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55, 35R의 ZR 19인치 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이 좀 작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차 세팅에 가장 잘 맞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4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앞뒤 타이어가, 트레드가 다 동일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보통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방 타이어는 조금 얇고 후방 타이어는 약간 길게 되어 있는 타이어가 많이 장착되어 있는 편인데, 앞뒤가 이제 동일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이어 교환하기나 이럴 때도 좀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휠은 19인치짜리 타이어인데 국내 도로에는 포토홀이라던가 이런 좀 파진 도로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19인치 정도면 상당히 좀 적당한 그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MG 전용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성능 버전들은 대부분 브렘보에서 OEM으로 받고 있거든요. 4피스톤짜리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타공이 뚫려 있는 스포츠용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방열도 잘 되는 편이고 상당히 아주 이 차에 잘 맞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죠. 근데 휠도 AMG 전용 스타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AMG 차량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타이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BBS 휠에서 납품받는 그 정도의 그런 이제 디자인 스타일도 있지만 가장 예쁜 디자인이 이런 5 스포크의 이런 스타 휠이 가장 예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옆에 사이드 스커트 같은 부분도 좀 변화가 있네요. 이전에는 후방 쪽에서 전방하고 크로스되는 식으로 해서 AMG 2000 초반대 모델들은 그렇게 장착을 했었는데 사이드 스커트는 립 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약간 디자인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CLA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이 도어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 도어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을 열었을 때 이 디자인의 느낌은 다른 일반 여느 세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들을 보게 되면 마세라티의 기블리라던가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4도어 쿠페 형식을 좀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예쁜 디자인에 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국산 차들은 이 도어 유리를 최근에는 이제 접합 유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차압 유리를 좀 사용하다 보니까 외부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게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하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차는 퍼포먼스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엔진 사운드라던가 배기 사운드가 좀 들어오는 게 운전자한테 재미감을 좀 배가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반 유리가 장착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자, 후면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는 뭐 여러분이 익히 봤던 그런 디자인하고 큰 차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CLS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 차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범퍼 부분하고 트렁크 부분이 보통 일반 옛날 차들은 약간의 이음새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려하고 멋있고 부드럽고 더 좋은 얘기가 있나요? 좋은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 고성능 버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후면부에 4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머플러를 보실 수 있거든요. 다 상단에 AMG 로고가 다 각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정확한 걸 말씀드리면 팁은 4구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머플러는 2구짜리로 되어 있어요. 이 차 말고 A35 AMG라고 306마력에 세팅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하고 엔진이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 2구 형식으로 머플러가 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더 고성능의 그런 퍼포먼스 420마력이 넘어가는 엔진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성능의 버전의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AMG 고유에 가지고 있는 4구 형식의 머플러 팁을 장착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츠 로고에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후진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나오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트렁크를 열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죠. 트렁크 공간은 아주 크진 않아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70리터 정도 내외 되는 트렁크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박스도 수납할 수 있고요. 뭐 쿠페 스타일의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내 공간과 이런 트렁크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최근에 나온 차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이 이제 폴딩이 안 되는 차들도 일부 있는데 이 레버를 두 개를 당겨 주게 되면 지금 뒷좌석도 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짐이라던가 또는 스키스루라던가 이런 것도 수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에 MBUX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벤츠가 이전 모델하고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가장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전 차 같은 경우에는 액정이 하나만 들어가 있고 이 클러스터 부분은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25인치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치는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뭐 12.3인치 이 정도 되는 이제 LCD 클러스터가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LCD 클러스터 두 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진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형 MBUX 같은 경우에는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직접 액정을 터치해서 이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저가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실내에서 고성능 버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가장 소소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안전벨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대부분 차들이 검정색 안전벨트를 채용을 하고 있고 뭐 고성능 버전이라던가 레이스 나가는 차들이 레드의 이런 색감의 안전벨트를 채용하다 보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조금 더 고성능 차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그런 이제 느낌을 전달해주는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대시보드 부분에서도 레드 스티칭을 집어넣고 스티어링 휠 부분에도 레드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끌림 방지를 위해서 알칸타라 재질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고성능 버전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좀 존재하지 않나. 여기 지금 인레일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요? 약간 뭐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재질인데 네, AMG의 그런 형상, 뭐 레이스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은 좀 표시가 되어 있고 벤츠의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야간이 아니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보이진 않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블루 색깔로 바꾸되면 네, 색깔 바뀌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다양한 색깔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외부에서도 많이 그냥 옵션으로 장착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차량에 없는 옵션인데 요즘 이제 벤츠 탓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깔 때문에 정말 벤츠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실내 이런 조명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차가 정말 고급차로서의 그런 기능을 뭐 배가시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차세대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기능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더 화려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고급차 옛날 차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좀 촐락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차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뒷공간은 그렇게 넓다고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린아이가 앉았을 때는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방석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앉을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에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야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일반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뒷좌석에 송풍구가 있으면 뭐 가족 단위 이동할 때 더 유익하게 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쉽게도 뒷좌석에 송풍구가 좀 없어서 에어컨 송풍구가 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름에 좀 운전하다 보면은 조금 더운 느낌을 좀 많이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작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차도 상당히 좀 작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가 잘 뭐 쉐입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공간이 제가 정자로 앉았을 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공간으로 되어 있고 저는 오히려 이 바닥 시트 부분이 일반 차량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돼 있어요. 네, 낮은 이런 바닥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더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쿠페형 스타일의 차긴 한데 뭐 헤드레스트 부분에도 어느 정도 머리에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키가 180이라던가 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좁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뒷좌석에 이제 에어벤트, 에어컨 송풍구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이쪽에 이제 USB 이제 C타입 단자로 해서 충전 포트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냥 매립형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면 열었다 닫았다 했을 때는 느낌은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도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는 잘 되어 있긴 한데 열어 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하다가 다리가 닿거나 뭐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이 수납 공간이 좀 부러지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 되어 있고 내 포켓은 뭐
그냥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정말 간단한 요소로 해서 아주 저렴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뭐 뒷공간은 특별한 게 없어요. 기능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암레스트 부분도 없고요. 뭐 뒤에는 거의 옵션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거의 퍼포먼스 위주의 차, 정말 달리기 위주의 차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좋은 거는 안전벨트가 뒷좌석도 레드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거리할 수 있는 부분, 네, 이렇게 수납을 하게 되면 안전벨트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거리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아쉬운 부분도 일부 존재하지만 소소하게 뭐 이 차에서 정말 쓸 수 있는 부분,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는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실내 재질이 다 블랙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블랙의 느낌이 고성능 버전에서는 가장 잘 맞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CLA45 S 플러스 모델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